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 오징어 게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K 콘텐츠 열풍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넷플릭스마저 반신반의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 전체 시청시간 1위에 등극하며 미국 플랫폼 업계에서는 믿고 투자하는 한국 콘텐츠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한국 콘텐츠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선 것일까요? Fantastic Korea. 오징어 게임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뒤 전 세계 시청자들은 한국 콘텐츠를 먼저 찾아보는 시청 습관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한국산 콘텐츠인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은 공개된 첫 주에 전 세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영우는 지난 6월 29일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1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성적을 냈었는데요. 단 일주일 만에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둘째 주에 시청시간 2395만 시간으로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뒤 우영우는 마지막 회인 16회가 모두 공개된 지난주까지 한 번도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채 7주 연속 1위를 지키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더욱이 8월 셋째 주 시청시간은 7743만 시간을 기록하며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뿐만 아니라 영어권 드라마 부문에서 7724만 시간으로 가장 많이 시청된 샌드맨을 제치고 처음으로 넷플릭스 전체 시청시간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미 제작사 A스토리가 KT와 드라마 제작비를 투자받기로 한 상황에서 뒤늦게 우영우의 대본을 확인한 넷플릭스는 우영우 작품에 대해 높이 평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투자를 하기를 원했고 긴 검토 끝에 프리바이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프리바이 계약은 제작사로부터 IP를 구매하는 형태로 넷플릭스가 국내 동시 방영권을 확보하고 해외 배급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영우는 한국 채널에 방송된 이후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시스템으로 공개되었던 것인데요. 넷플릭스는 사실 우영우가 아시아권에서 10위 안에만 들어도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계약했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극적인 드라마에 젖어 있었는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늘 필리고 잔인한 드라마만 보다가 우영우를 보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당신이 자폐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면 꼭 봐야 할 드라마이자 대단한 드라마. 우영우를 본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최초엔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총 10개 언어의 자막으로만 제공되었지만 이후 우영우 신드롬이 일어나자 유럽과 남미를 포함해 총 31개 언어의 자막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극중 등장인물인 우영우와 동그라미의 인사법을 따라하는 게 최신 유행이 되어 일본 프로축구에서는 골 세리머니로 이를 따라하는 선수까지 생겼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브리 라슨과 릴리 콜린스 등 해외 유명 셀럽들도 공개적으로 우영우 아리에 동참하였고 미국에서는 이미 우영우 제작사 A스토리 측에 리메이크 제안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Fantastic Korea. 현재는 정말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 존재하는 한마디로 영상 소비 패턴의 춘추전국 시대나 다름없습니다. 확장된 플랫폼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채널별 영상 소비 비중만 살펴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불리는 일명 OTT 플랫폼이 지상파 방송을 앞지른 데 이어 케이블 TV까지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가 7.7%로 유튜브 TV보다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각 나라가 자체 생산하거나 해외 방송과 계약을 맺어 수입해온 콘텐츠를 한정된 범주 내에서 선택해야만 했던 시대가 아닌 어떤 나라의 콘텐츠라도 시청자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 콘텐츠만 좋다면 그 누가 만들었다고 해도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은 거대 자본이 몰린 미국 헐리우드가 전세계 영화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구도였기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제작비와 배우들의 몸값이 미국 영화계의 딜레마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7월 개봉한 라이언 고슬링과 크리스 에반스가 주연한 그레이맨은 약 2억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되었고 작년 11월에 개봉한 레드 노티스는 그레이맨과 비슷한 263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레드 노티스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드웨인 존슨은 출연료로 약 237억 원을 받아 화제가 되었는데 이 금액은 작년 11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되어 하루 만에 전세계 TV 프로그램 순위 1위에 올라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한 지옥의 총 제작비 200억 원보다 많습니다. 또한 총 제작비 250억 원이 투입된 오징어 게임의 누적 시청시간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플랫폼들은 당연히 헐리우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제작비로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한국 콘텐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5년간 한국에 7,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한국 콘텐츠 제작에 넷플릭스가 쓴 돈만 5,500억 원입니다. 전세계 넷플릭스 회원들의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은 지난 2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오징어 게임의 경우 시청 시간의 무려 95%가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넷플릭스와의 협력을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증거로서 넷플릭스에만 이득이 되는 장사라는 우려도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경기도 파주시민 연천군소재 콘텐츠 스튜디오 2곳과 단연에 걸친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총 1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촬영 및 지원 시설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K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제작하겠다는 넷플릭스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Fantastic Korea.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콘텐츠 포맷을 따라하는 듯 그들에게 국내 시장 주도권마저 내주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일본 문화 개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나서서 시위를 하고 헐리우드 영화에 한국 영화가 장식된다며 스크린 포털을 사수해야 한다는 영화인들의 시위 또한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너무 못 믿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의 K 콘텐츠 경쟁력은 이미 자화자찬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